자, 이게 쉬웠는데 미니 테스트 1 24번 25번 시그널즈가 신호고 단어도 안 어려워. assert dominance. dominance가 뭐야? dominate, 지배하다, 지배지. 그래서 assert가 단어마다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지배권. 이것을 주장하는 신호들은 tend to, 경향이 있다. 이 be derived from이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지금 나오다. 어디서 나오는 정의냐면 attack intention, 공격 의도를 나타내는 동작으로부터 파생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승민보다 지배적인 입장이 있다. 여기 지배권이 있다. 보여줄 때 어떻게 해? 오씨. 뭘 보여주는 거야? 어떤 움직임이야? 나 이제 널 뭐 하겠다? 공격하겠다. 이게 지배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얘를 만났을 때 이러면 지배권이 아니지. 그래서 그 지배적인 개인은, 지배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보통 assume, 여기서 assume이 뭐야? 가정하다, 취하다의 뜻이 있어. 뒤에 자세 같은 게 나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고든 자세를 취하고, 분사구문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투월, 녹을 향해서 그 subordinate, 밑에 있는 하위자들, 아래쪽에 있는 낮은 지위겠지. 그리고 makes a gesture, 제스처도 만들어. 어떤 제스처? intention, 그 제스처가 바로 의도 있는 움직임인데 뭐 하겠다는? to strike. 첫 번째는 때리겠다는 의도의 움직임의 제스처. 그리고 미묘하게 파생된 버전. 그러한 움직임에서 미묘하게 파생된 버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때리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냥 미묘하게 이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로 이제 예시야. 원숭이와 유인원에게 있어. 여기 인간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인간 포함했으니까 읽을 수 있다. 지배적인 상태를 읽어낼 수 있어. 우리가 딱 봤을 때 쟤가 쟤보다 세구나. 지배적 의가 누구겠느냐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데 뭘로? 자세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한 강아지는 딱 서 있고 한 강아지 밑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딱 판단할 수 있지, 그지? 자, 하위 계급자들의 신호들, 하위 계급의 상태의 신호들은 파생되어진다. 이 드라이브처럼 똑같아. 어디서? 자, 이번엔 하위자들이니까 공격이야, 방어. 그래서 방어적 움직임을 취합니다. 간단해. 이 질문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놈이 이러고 있고 한 놈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 금방 그 신분이, 스테이터스가 구별이 된다는 얘기야. 쉽지? 자, 어떤 움직임이냐? 하위 동물들이 웅크리다야. 크라우치. 이렇게 쭈구리처럼 웅크리거나 펀치는 등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머리를 돌려서 도망을 간다. 첫 단락 됐어? 두 번째 단락. 이 종류의 신호들은 그 신호들에서 동물들은 경합을 하는데, 컨테스트 경합한다. 지배적인 상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바로 소유권이지. 자원의 소유권. 그것에 대해서 지배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맛있는 음식을 딱 주면 서로 서열이 결정되지 않은 두 강아지는 서로 상대방을 뭐 하려고 하겠어? 올라타고 서로 공격적인 태도를 더 심하게 보이려고 하겠지. 그지? 이런 애들은 싼 것만 떼버리고, 이 신호는, 이런 종류의 신호는 보통은 요소들이 있어. 무슨 요소?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 요소를 진짜다, 거짓이다. 디스아네스트가 정직하지 못해. 이게 여기서 우리 딱 기억나는 거 있어. 공작새가 날개를 확 펼친다든지, 보고가 몸을 부풀린다든지. 그게 뭐야? 허세지. 허세 아니야? 그게 작전이라고. 내가 약한 존재지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거짓 표현을 한단 말이야. 더 크고 더
똑바로 쓰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주제인데 이 거짓 신호는 신체 사이즈에 대한 거짓 신호가 뭐야? 보거지 보고. 이것은 굉장히 흔한데 공격적인 디스플레이 어디서? 공격적인 보여주다니까 과시행동이야. 여기서 개인들은 채택한다. 자세를 어떤 자세 취하겠어? 그들을 더 어떻게 보이게 만든다. 맞아. 커 보이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어? 네. 남자애들도 그러잖아. 그래. 커 보이려고 지태형 학교 가면은 일부러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제 껍데들이. 그리고 그들은 종종 have physical structures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용이하게 해주는 그 착각이지. 작은데 커 보이게 하는 그것을 줄이는 신체 구조야 더 강화시키는 구조. 그래서 이게 reduce가 아니고 뭐 강화시키라고 했어. enforce는 시행하다고. enhance 아니면 reinforce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수컷 마이슨 들소는 증가시킨다.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during mate season 짝짓기 시즌에 뭘 가지고 신체 구조에 이런 게 있어. 엄청난 크라운 왕관처럼 달린 털 on top of the head 머리에 이 털이 있다고. 들소들 이렇게 머리에 털 나서 본 적 있어 이렇게? 그걸 막 더 부풀린다고. 털은 몸집이 아니잖아. 털을 더 자라게 해서 몸집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large dangling beard 더 크게 댕글이 매달려 있는 비열들은 특수하다. 이것도 이제 그리고 big tufts of hair 또 뭐야? 더 큰 다발인데 좀 뭐 부족하게 해서 빅이니까 풍성하게 했어. 풍성 머리 털인데 on the lower leg 어디요? 여기 아래. 그냥 막 붙이시는 것처럼 이 다리가 또 굵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털을 이용해서 털이라는 신체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로 쓰는 거야. One of the male threat posture 그 수컷의 위협을 주는 그 자세들 중에 하나는 이번엔 자세야. 신체는 그렇게 털을 기르고 자세는 페이스 바라보는 건데 곧장 향해서 그의 적수를 향해서 노려보는 거지. With the head 머리는 약간 낮추고 이거지 이거 속 안에 엎드리시고 턱은 낮추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 자세를 취하냐 하면 정면에서 그걸 보면 in front 뷰에서 보면 이 세 가지의 털의 액세서리가 그렇게 털을 기른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 세 가지 털의 액세서리 장식이 대단히 증가시켜 그 수컷의 겉보기에 보이는 사이즈 어페런트가 분명한도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앞에서 이 대가리가 이따만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봐봐 뒤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거든. 털이 이렇게 자랐잖아. 정면으로 딱 봐야 뒤에 안 보여도 오 이 새끼 대가리가 이만하면 뒤에는 얼마나 큰 거야. 뒤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야. 자, after the mating 짝짓기 시즌이 지나면 수컷들은 잃는다. 대부분의 그 추가적으로 자라는 털이 빠져. 좀 더 rarely 그리고 더 드물게 더 드문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은 성공한다. 뭐 하는데? transmit 그 잘못된 정보를 뭐 하는데? 전달하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about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치에 대해서 사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더 드문 경우긴 한데 능력치에 대한 거짓 정보도 주어서 성공하는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모 바꾸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이거. 하지만 we only know 우리는 몇 가지의 사례만 알고 있다. 왜냐하면 in contest 그 경합 시기에 라이벌에 대한 평가는 보통 어떻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평가가 보통 철저하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겁을 먹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크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분명 우리가 모르지만 덩치를 크게 만든 것 이외에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어떤 정보를 주는 다른 요소가 있을 텐데 그걸 명쾌하게 우리는 정리하지 못했다. 그게 더 드문 경우. 몸집이 대부분인데 몸집이 아니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동물들이 어떤 거짓 정보를 능력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외모 말고 그들의 여기 나오잖아. 신체 얘기했지? 신체 사이즈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있다 해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입장도 아니고 동물들이 뭘 보고 저놈을 더 센 놈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없어서 하지.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경합 시에 그 라이벌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보통은 어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철저하게 다른 요소를 고민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죠. 자, 그럼 이제 장문 독해 하나 남았다네. 다음 시간부터 올 때는 특히나 어려웠던 거 찝어 와야 돼. 네. 그 다음에 알고 거기 5번 수아 자니? 앉아지. 자는 줄 알았잖아. 자, 5번 어떻게 시욱이 현준이 옆에 안 있어도 되겠어? 네. 리커버리는 회복이요. 회복은 can be considered니까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 자, 회복의 개념이야. 회복은 결과로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과정으로서도 여겨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란 말만 딱 들으면 조사 없이 회복 이렇게 들으면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뭐된 회복된 결과를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 보통 이탈릭처를 이렇게 쓰면 뭔가 더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야. 회복은 바로 이 둘 중에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아니야? 교수님 평소에 얘기할 때 as well as면 not only 다시 not only A but also B가 B 강조지. as well as 바꾸면 B가 어디로 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과정의 회복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줄에 간단하게 그래서 결과로서의 회복은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먼저 1번부터 얘기하는 거야. 결과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refer to는 가리키다, 지칭하다. 이 refer to 할 때 to가 뭔지 알아? refer가 자동사야. 그래서 look at처럼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 이게 전치사라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상태야. 형용사 두 개를 꾸며주고. 그리고 여기 once가 무슨 주? 의미상의 주어가 돼. 수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나 신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의. 자, 무엇 뒤에? 당연히 결과니까 after 일정한 회복기가 끝나고 지금 수아가 잠을 깼잖아. 회복기를 거쳐서 지금 깬 상태. 이게 회복일 수 있단 말이야. 결과로서의 회복. 그것은 이 결과로서의 회복. 그것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하루의 끝이 될 수도 있어. 끝에 있을 수도 있어. 하루가 끝났습니다. 또 after engaging in 참여하다니까 어떤 활동에 참여한 후가 될 수도 있어. 또는 일어난 후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지? 잠이 있었어. 그건 회복이 아니야. 회복이에요. 그건 회복의 과정이지. 그럼 일어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상쾌해. 그게 결과로서의 회복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회복하고 있네. 우린 조사가 달라. 우리 국어는. 쟤 지금 회복 중이네. 할 때는 과정이야.
이제 다 회복됐네. 이럴 때는 뭐야? 결과야. 이렇게 용어에서 회복이 다르다. 조사를 빼버리면. 아니? 자, 그래서 생리학적인 회복의 결과는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완전한 복구야. 생리학적인 자원들의 복구가 돼야 돼. 뭐와 같은 근력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또는 부재, 신체적인 피로의 완전한 부재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딱 자고 일어났더니 힘도 좀 생긴 것 같고, 어제 내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오늘 축구를 했잖아요, 그지? 그럼 지금 회복기겠지. 그래서 이제 남아공전 앞에 나 멕시코전 할 때처럼 다시 에너지가 찼어. 그리고 심박수도 돌아왔고 피로도 이제 싹 사라진 것 같아. 그럼 이제 결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야. 응? 예를 들어서 근육 통증도 없고 무거운 팔다리, 이게 피로거든. 이 증상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난 회복됐다. 생리학적인 회복 결과는 다시 한번 플레이트 2 똑같은 얘기야. 또 가리키는데 이번에 이것도 신체도 복구되면 회복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순서 잘 기억해. 신체 먼저, 그 다음에 멘탈 리소스의 복구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자원. 그럼 정신적 사례는 뭐가 있냐? 주의력이 돌아왔다. 또는 뭐야? 동기부여감이 생겼다.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도 다 회복됐다 이런 거지. 됐어? 안 치우기가 지금 회복된 것 같아 지금. 하지만 지난 월요일날 수업할 때는 회복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 뭔지 알겠어? 자, as such 연결어. 그것으로서, 앞의 내용으로서, 결과적으로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된 것으로서 한 사람의 생리학적이고 신체적인 상태는 이제 act, 작동하게 된다. 무엇으로? 복구됐으니까 자원으로. 바로 그 자원은 기능한다.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다가오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 다가오는 업커밍이 다가오는 이유,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나 이제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밤새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다. 피로가 쌓였잖아, 그지? 그래서 좀 자면서 쉬었단 말이야. 그것도 회복의 과정인데, 끝나고 어떤 마음이 들 때가 결과적인 회복이야? 이제는 그때처럼 새벽 4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군, 이렇게 느껴질 때.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 자, 4번에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 결과로서의 회복을 얘기했지? 그럼 처음에 2개 잡았으니까 여기가 딱 나눠지는 부분. 회복인데 이번엔 무엇으로서? 과정으로서의 회복은 뭘 나타내느냐? 활동들을 얘기해. 그리고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하면 결국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리학적이고 신체적인 상태의 변화. 자, 그럼 니네 지금은 회복된 상태야. 얘는 회복 중이야. 그지? 지금 약간의 수면을 취하면서 원래 정신 차리고 수업 들었을 때의 그 상태를 뭐 하겠다는? 복구하겠다는.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면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활동을 하면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 이거는 과정이야. 이때 하는 활동들은 회복의 과정이야. 이때는 뭐야? 회복된 상태야. 그래서 내가 뭘 좀 시키려고요, 큐브 좀 했어요. 뭐야? 회복의 과정이야. 그럼 얘가 이거 알아둬야 되는 게, 그런 큐브 돌리기로 머리를 식히면 그 피곤한 상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활동이 돼야 돼. 어떤 애들 그러지? 지태형이 맨날 그러잖아. 공부 너무 힘들어서 좀 스트레스 풀려고 정신적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당구장 갔어요. 그럼 당구 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럼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과정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 회복의 과정에서는 머리 안 쓰고 몸은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오케이? 구별되니 무슨 말인지? 네. 하지만 지태형은 항상 당구가 회복의 과정이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서 4번 다음에 따라서 계속 이제 회복 과정 얘기해야지. 회복 과정은 저 그림 그려줬잖아. 프리시드 이거 단어 무조건 해요. 주어 A라고 할게. A가 프리시드 이거 순서 틀리면 안 돼. 타동사야. 목적어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B야. A가 B를 선행하다. 그냥 순서가 1번, 2번이야. 근데 종종 있잖아. 자리 바꾸어가지고 이거 타동사니까 수동태야. 돼요. 그래서 B, B, preceded by A 이렇게도 나와. 그럼 순서가 바뀌는 거야. 이거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능동이니까 회복 과정이 회복 결과를 앞선다고. 1번, 2번이거든. 그럼 만약에 이걸 앞에다 두면 수동태로 고쳐야 돼. 바꿀 수 있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회복된 상태로 가려면 회복 결과로 가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복의 결과라는 것은 회복의 과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다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결과가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determine 병렬이니까 선행하면서 그 회복 과정이 여전히 주어요. 회복 과정은 회복 결과에 선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복 과정 자체가 뭐하게 돼? 결정하게 돼. 뭘? 적절한 회복이 습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딱 되냐? 어? 그러니까 지태양이 당구장 가서 회복한다 그러는데 갔다 왔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앞에 있어도 회복 과정이 잘못된 건 이거를 뻘짓을 해버리면 여기 도달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선행하는 회복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Regarding. 그래서 회복 과정을 고려했을 때, 회복 과정을 생각했을 때 신체적 비활동. 이거 도움 되겠어 안 되겠어? 비활동입니다. 돼요. 신체적인 능력은 쉬면 복구가 되지. 응? 나도 알았는데 얘네가 왜 잠을 자꾸 자는 줄 알아? 뭐라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그 활동을 하면 우리 몸에 뭐가 쌓인대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무슨 호르몬이 쌓인대. 안 좋은 호르몬이. 근데 그게 오로지 수면 시에만 분해가 된다. 그래서 니네가 희한하지? 조금 오늘 잠을 못 잤다 싶으면 계속 니네 몸이 졸린 게 그 남아있는 잔존 그 노폐물을 빼려는 본능적인 노력이래. 그래야 완전한 회복 상태에 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놓있어도 회복은 돼, 사실은. 오케이? 근데 그렇게 노폐물이 쌓였으니까 이제 자서 배출해야 돼라는 신호를 막는 게 누군 줄 알아? 카페인이야. 그래서 카페인을 먹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야. 니네 뇌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속임수의 기가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더 큰 절박감을 느껴. 그래서 있잖아, 커피 마시면 안 졸린 것 같지. 근데 그걸 참고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때? 더 졸리는 거야.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 돌림 노래지. 더 강력하게 뇌를 속이기 위해서 더 강력한 카페인을 먹어. 그럼 또 카페인이 떨어지면 더 강력하게 졸려. 그럼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시키는 거야. 그게 이유야. 그럼 그게 뭐야?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 그래서 자꾸 회복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잠을 안 자고 유지하려면 카페인에 뭐야? 의존을 해야 돼. 이게 의존성 약물이야. 무슨 얘기지 알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회복 과정을 고려했을 때 신체적 무활동은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이게 가장 어떤 방법? 안 해야 돼. 우리가 몸을 썼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갔기 때문에 몸을 안 써야 다시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지. 복구하는 뭐를? 생리학적이라고 자꾸 했는데 생리학적이 신체적인 거야. 있잖아, 우리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잠 못 자고 이러면 뭔가 혈액이 덜 흐르는 것 같고 뭔가 몸이 붕 느낌 들고 이러잖아. 그게 내가 생리기관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쉬워져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게 다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돼서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이야? 그게? 개운하다. 잠 잘 잔 것 같아. 오케이? 결국 수면의 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회복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렘 수면까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깊은 잠에 들어야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지. 응? 가면 상태라고 하나? 가짜 수면이야. 그냥 잔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자지 않는 거고. 회복이 절대 안 돼. 우리 청소년들이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요 하는 애들이 결국 보면 깊은 잠을 못 자. 계속 가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의식이 잠깐 없는 거지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몸은 계속 회복이 안 돼.